안녕하세요. 마인드 토피널입니다.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공상허언증과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공상허언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세계관이 완벽하고 이상이 높으며 성공에 대한 욕망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거짓에 대한 죄책감이 없으며 평소에도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을 느낍니다. 이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공상이 완벽하다고 느끼기에 자신의 공상에 반대되는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유발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DSM-5 진단 기준에 따르면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반복적인 범법 행위로 체포되는 등 법률적,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충동적이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행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이어서 신체적인 싸움이나 타인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또한 타인의 안전을 무모하게 무시하고 시종일관 무책임합니다. 예컨대 일정한 직업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거나 당연히 해야 할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거나 합리화하는 등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반사회적 인격 자체가 유전되는 것인지 혹은 충동성이나 공격성 등의 기질이 유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죠. 반사회적 인격장애 환자들은 선천적으로 충동성과 감각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뇌의 세로토닌 전달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뇌에서 감정 반응과 관련된 변연계, 전전두엽 회로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지 기능 중 공간 지각 및 기억 능력에 이상이 있어서 충동적으로 위험한 자극을 추구한다는 결과도 있죠. 환경적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이나 학대, 착취, 유기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낮은 자존감, 열등감, 애정 결핍, 그리고 관심을 받고 싶은 병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언증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거짓말과 현실 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들 중에 연극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연극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은 화려한 겉모습을 중시합니다. 이들의 내면과 감정은 피상적이고 자신이 드라마 주인공처럼 비춰지고 모든 일에서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이나 외모, 물질적인 부에 과도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은 자주 무시해버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그럴듯하고 완벽하게 포장해서 상대에게 어필하고 싶은 심리가 숨어 있죠. 거짓말에 속는 심리에도 사실은 낮은 자존감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우리가 속게 되는 이유는 그 거짓말이 현재 자신의 초라한 존재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거짓말의 선을 넘어서 이것이 심해지면 특정인을 사칭한 사기와 같은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허언증과 거짓말을 자신조차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스스로는 거짓인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적인 허언증인지 아닌지가 크게 갈립니다. 만약 스스로도 그 거짓말이나 자신이 특정인이라는 사칭을 믿게 되면 이것은 망상이 됩니다. 망상은 사실 조현병이나 기타 정신분열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거짓말을 거짓이라고 인지하면서 계속하게 된다면 이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나 사기 범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다가도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하다가 걸릴까봐 무서워서 다시 자기 신분으로 돌아와서 숨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적 허언증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가 타인의 정체성을 사칭한다는 데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그란디오스와 같은 자신의 웅장함과 대단함을 즐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큰 만족감에 그 거짓말의 틀 안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어하고 결국 뒷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런 병적 허언증을 가진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런 만족감과 자기의 대단함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자꾸만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고 사기 혐의에 연루되거나 뒷덜미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분들은 남에게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신분을 사칭해서 남을 속이는 일 자체에서 큰 쾌락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어떤 특정 재벌가의 자녀라고 자신을 사칭하거나 상속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과대포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을 대단하게 보고 완벽하게 바라보면서 질투할 때 엄청난 만족감과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이런 이들은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봤자 자신이 성공할 수는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성공한 사람인 척하면서 바로 성공의 과정으로 올라가고 싶은 빠른 욕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면허라든지 졸업장 같은 것들을 조금만 위조하면 전문가로 인정받기 쉬운 사회이기 때문에 학력 위조를 해서 아이비리그 박사를 받았다거나 뉴욕에서 학교를 나왔다거나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위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위조와 사기 과정에서도 합리화를 시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재벌의 자녀들, 부자의 자녀들이고 백도 없고 돈 없는 사람은 기회가 없어. 백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부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사칭하고 사기치는 것은 작은 부정일 뿐이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확실하게 거짓이라는 증거를 들이밀 때만, 그 증거에 확실하게 부딪힐 때만 그제서야 자신의 허위성을 깨닫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짜 거짓말쟁이는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자기 거짓말에 도취되어 사실인 양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증세를 보이는 이들은 자신의 상처나 수술 자국조차도 대단한 전쟁이나 유명한 사건 중에 생긴 상처라고 과장하면서 극적인 공상을 섞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번 국가대표 펜싱 선수의 결혼 상대였던 그분의 사건을 보면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다고 하는 등의 허언증이 눈에 띕니다. 또 자신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사칭하는 등 재벌 3세의 행세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또한 자신이 그룹의 경영에 복귀하면 상대를 비서로 채용하겠다면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낸시랭의 경우에도 스스로를 2017년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한 왕진진과 결혼했으나 왕진진의 사기에 속아 2021년 10월 그녀의 결혼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씨 역시 2003년 파라다이스 그룹 재벌 2세라고 속인 한 여성과 결혼식을 보름 앞두고 파혼한 경험이 있죠. 이 세 사건 모두 자신을 재벌가의 일원으로 소개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지방과 배경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파라다이스 그룹을 사칭한 이유는 파라다이스 그룹이 카지노 그룹이다 보니 홍보할 일이 거의 없어서 창업가 일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파라다이스 그룹의 자녀라는 사칭은 이름이나 몇 가지 사실만 위조하면 사칭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죠. 또한 이번 국가대표 펜싱 선수의 결혼 상대자는 자신이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설명하고 낸시랭의 전 배우자인 왕진지는 자신이 마카오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사실 강도와 상해 혐의 등 특수강도죄로 총 12년을 교도소에서 살았던 전과자였죠. 왕진지는 자신이 마카오 출신으로 중국 출신이지만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이유를 어린 시절에만 중국에 살아서 중국어를 다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조작한 문자로 스마트폰 결제 내역에 500억이 찍힌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죠. 그는 2018년 자택에서 자살 시도를 하고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이후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어 비난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응급실에 누운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퍼뜨린 행동에 대해 많은 비난이 일었던 사건이죠. 이런 공상적 허언증을 가진 이들은 실제에 있는 어떤 사실을 부풀려서 실제보다 자신을 더 대단한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거짓말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짓말이 허술하거나 논리가 어긋나지 않고 상당히 탄탄한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잘 쓰여진 소설처럼 탄탄하고 치밀한 논리 구조와 서사 구조로 만들어진 거짓말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상허언증의 특징은 특정 시점이 지나면 자신도 그 거짓말과 서사 구조를 믿게 되기 때문에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양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사칭할 때 그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행동 자체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선의의 거짓말이나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적인 허언증의 경우에는 거짓말의 양이 많고 빈번하며 이야기의 구조가 치밀하고 탄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자신의 환경이 완벽하다는 세팅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들과 처음 이야기를 나누면 일반인이 깜짝 놀랄 만큼 완벽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거짓말에 의심하는 말을 하거나 의문을 가지면 크게 화를 내거나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공상허언증은 자존감이 극도로 낮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불안과 긴장을 느끼는 이들에게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상허언증을 가진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배경이 완벽하다거나 대단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하지 않고 과한 것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죠. 또한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물을 때 상대방이 얼버무리려고 하거나 화를 낸다면 더욱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투명한 이야기를 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할 때 답할 수 없는 대답이란 없죠. 어떤 질문이든 허심탄회하게 대답하고 솔직하게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완벽하고 높은 지위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크게 화낼 것 같아서 질문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관심이나 걱정이 전혀 없으며 사기를 일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성실, 정직, 신뢰와는 거리가 멀죠. 반사회적 사람들 중 일부는 달변의 매력을 갖추고 있어 다른 사람을 매혹시키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관심이 없죠.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